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교회 감상법 2부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사드부터 내부 구조와 창, 공룡, 외부 구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반드시 교회를 몇 군데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매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교회 감상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기 전 먼저 파사드부터 알아보죠. 파사드는 주 출입구를 포함한 건물의 정면이고 보통 교회 출입문이 서쪽으로 나 있어 서쪽을 향한 면이죠. 파사드는 교회의 얼굴로 교회가 섬기는 성인이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화려하게 조각 장식을 해놓죠. 여기는 오르비에토 두오모로 파사드를 모자이크로 장식해 놓고 있죠.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르트르 대성당인데요. 파사드 중간 부분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문양으로 되어 있죠. 하단에 주 출입구인데 많은 인물들 조각이 있죠. 피렌체 두오모인 산타 마리아 피오레의 파사드인데요. 여러가지 색깔의 대리석과 조각으로 장식해 놓았죠. 르네트는 출입문의 아치와 문방 사이의 반원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안과 밖에 다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 있죠. 공룡이나 돔 천장의 하단부 빗 모양으로 형성되는 벽면 또는 창, 팀파눔 내측을 일컫죠. 출입문 외부에도 리네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내부에 보티첼리의 그리스도의 탄생이 프레스코로 그려져 있죠. 출입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현관 사이에 나르텍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세례받지 않은 자나 속죄하지 않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죠.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라틴어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네이브, 신랑이 내진까지 이어지게 되죠. 신랑의 좌우측에 아이리란 측랑은 아케이드나 기둥에 의해서 구분되는 신랑과 평행한 좁고 긴 공간이죠. 교회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모양인데 익랑은 신랑과 직각을 이루는 십자가의 팔 부분이죠. 에프스라고 하는 후즈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입구의 반대쪽, 즉 신랑의 동쪽 끝부분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랑을 마무리 짓는 반원형이나 다각형의 벽감을 뜻하죠.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인데요. 신랑과 좌우의 측랑이 기둥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있죠. 저 앞에 제단이 있고 후진이 있고요. 이코노스타시스는 뒤에 나오는데 이콘을 걸어놓은 장소죠. 파리의 노트르담 교회고요. 신랑과 익랑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바닥에서 찍은 것으로 익랑의 좌우에 장미창이 보이죠. 제단 쪽으로 가보죠. 여기 제단이 있고 그 앞에 프레스비테리움이라고 제단 앞에 성직자가 예배를 집전하는 위치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제단을 후진해 두죠. 프레스비테리움을 전면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앞에서 본 이코노스타시스는 이콘을 거는 장소죠. 간벽은 우리가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봤듯이 예배자와 집전자를 구분하는 벽자 구조로 된 낮은 벽이죠. 내지는 콰이어라고 하고요. 신랑과 후진 사이에, 후진과 익랑 사이에 정방향 장소를 말하죠. 이제 후진 쪽으로 가보죠. 마리아 제실은 성모 마리아께 기도 올리는 제실로 성가대나 제단이 위치한 성단소의 연장으로 교회 본당의 동쪽 제일 끝 덜출된 부분을 이르죠. 성단소는 챈슬이라 부르고 예배시 성직자와 합창대가 앉는 제단 옆 자리를 말하죠. 대형 교회와 성당의 후진 양쪽부터 시작해서 측랑을 따라 쭉 작은 소예배당 또는 제실이라는 채플들이 많은데 여기는 성인이나 특정 인물을 추모하는 제단을 배치해 놓은 장소죠. 이중 주보랑은 후진의 좌우에 설치된 방사형 예배실로 순교자의 묘나 성유물이 소장된 크립트를 도는 참배용 통로로 사용되죠. 여기 제단이 있고요. 뒤에 후진이 있고 앞에 프레스비테리움이라고 집전하는 장소죠. 후진 뒤쪽에 마리아 제실은 마리아를 참배하는 예배소고요. 내진의 좌우에 이렇게 성가대석이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내부의 창과 벽에 대해서 알아보죠. 교회 창과 벽을 정면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쪽은 단면으로 잘라본 그림이고 왼쪽은 조감도를 표시한 건데요. 고등 양식부터 창은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장 아래 부분이 아케이드라고
내부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군으로 조성된 개방된 통로 공간이죠. 아케이드에 의해 신랑과 측랑이 구분되죠. 두 번째 단을 트리포리움이라고 하고요. 아케이드와 고측창 사이에 신랑의 연에 있는 부분이죠. 가장 위에 클리어 스토리라는 고층창은 천정과 아래 신랑에 면한 최강용 창이라고 하죠. 늑골이란 천정이 공룡으로 치솟아 오르며 교차 공룡이 임새를 덮어주는 석조 틀이라고 하죠. 노트르담 성당으로 보면 가운데 신랑이 있고 좌우측에 측랑이 있죠. 측랑과 교차하는 좌우측에 ing랑이 있고요. 신랑의 면에 있는 가장 아래 아케이드가, 그 위에 트리포리움이 있고 제일 위에 고측창이 보이죠. 이렇게 창은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천정에 공룡을 보강한 늑골이 보이죠. ing랑 위쪽으로 굉장히 큰 창이 보이는데 이런 장미창이라고 하죠. 좌측은 교회 내부에서 빛을 통해 본 모습이고요. 우측은 장미창의 석조 격자 부분을 외부에서 본 모습이죠. 여기는 랭스의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샤가레 스테인드 글래스고요. 이렇게 길게 자리 잡고 있죠. 파리의 생트 샤펠 성당인데요. 후진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이제 교회 천정을 살펴보죠. 여기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돔인데요. 앞서 고대 건축에서 판테온도 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죠. 이를 라틴어 눈에서 유래한 오클리라 부르고, 돔의 꼭대기나 벽에 채광을 위해 둥글게 뚫어놓은 창을 일컫죠. 바실리카 양식에서 평평했던 교회 천장이 로마네스크로 오면서 활 모양으로 치사오르게 됐죠. 그래서 아치형 공명 구조의 천장 형태를 이루는데 궁룡, 볼트라고 불리죠. 궁룡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원통형 궁룡은 로마 시대부터 나타났고 연속된 아치로 이루어진 반원통 모양을 하고 있죠. 생세르냉 성당의 원통형 궁룡인데요. 천정이 활처럼 치솟아 반원통 모양을 하고 있죠. 교차 궁룡은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반원통 궁룡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데요. 교회에서 보통 신랑과 ing랑이 교차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이렇게 원통형 궁룡이죠. 신랑과 ing랑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원래 교차 궁룡인데 여기에 돔을 만들어 놨죠. 늑골 궁룡은 기존 궁룡의 갈비뼈 모양의 석조틀인 늑골을 댄 궁룡으로 구조적인 안정과 장식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죠. 쾰른 대성당과 파리의 노트르담 모두 늑골 궁룡은 채택하고 있죠. 늑골 궁룡은 이렇게 높이 올려진 성당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적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있죠. 성형 궁룡은 천장 부분에 늑골이 꽃과 같이 펼쳐지며 교차하는 궁룡을 만드는데 매우 아름다운 모양을 보이고 있죠. 런던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성형 궁룡인데요. 늑골이 별빛이 퍼지듯 꽃이 피듯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물형 궁룡은 여러 개의 늑골을 이용해서 그물의 격자 모양으로 짜여진 궁룡이죠. 캠브리지의 킹스 컬리지 채플인데요. 그물을 짜놓은 듯한 그물형 궁문을 보이고 있죠. 교회 외부를 살펴보죠. 교회가 높아지고 대형화되면서 외부에서 교회를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측랑을 구성하는 구조물도 높은 기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외부에 주벽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부벽을 세우고 주벽과 부벽을 아치형으로 이어주는 다리인 부연으로 연결하고 버팀벽이나 기둥의 꼭대기에 피너클이란 탑을 세워 장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부벽을 세워 주벽과 부연으로 연결시키고 부벽 위에 피너클도 세워놨죠. 노트르담 성당의 외부 모습인데요. 앞에 종탑이 두 개 이렇게 우뚝 솟아 있죠. ing랑이 보이고요. 장미창도 보이죠. 여기는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피너클을 세워놨고요. 부벽과 부연이 보이는데 이를 좀 확대하면 부벽을 세워 견고하게 부연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죠. 지금까지 교회 건축 양식의 발전과 교회 내외부 모든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교회 방문 시 더 의미 있는 관람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